자, 페이지 110쪽 일반 상대성 이론을 하겠습니다. 아인슈타인. 자, 처음에 나오는 게 등가 원리라는 게 나오는데, 자, 그거 하기 전엔 요거 먼저 해볼 거예요. 자, 보세요. 관성력이라는 걸 지금 설명을 할 겁니다. 관성력 잘 봐, 어렵습니다. 실망하지 말라고. 자, 관성력이라는 걸 설명할 건데, 관성력은 일단 뭐라고 쓰냐면 가속 운동하는 공간 내에서만 받는 가상의 힘이라고 써요, 쓰기는. 근데 여기서의 가상이라는 말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이런 뜻이 아니라 특별한 상황에서만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실제 존재하는 가상 혹은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항상 존재하는 힘이 아니라 특별한 상황에서만 존재한다라는 뜻을 쓰는 말이라고. 언제? 가속 운동하는 공간 내에서 받는 힘이라고. 그 공간 자체가 가속 운동을 안 해. 정지해 있거나 또는 등속도 운동을 해. 그러면 관성력이라는 것 자체는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라는 걸 지금부터 설명을 할 거예요. 잘 들어. 어렵습니다. 자, 뭘 볼 거냐면 이렇게 버스가 오른쪽 방향으로 일정하게, 가속도가 일정하게 운동을 하고 있대요. 자, 지금 제가 오른쪽으로 운동한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오른쪽으로 가속도 운동을 한다 그랬어요. 가속도가 일정하게. 오른쪽에 가속도를 갖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오른쪽으로 가면서 빨라질 때 오른쪽에 가속도를 갖는다 얘기를 하겠죠. 또 왼쪽으로 움직일 때 느려져도 오른쪽에 가속도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 방향이 오른쪽이라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뭐의 방향이? 가속도의 방향이 어느 쪽이다? 오른쪽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 안에 버스 손잡이가 있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버스 손잡이는 가만히 똑바로 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쪽으로 살짝 뒤로 이렇게 일정한 각도로 기울어져 있을 거예요. 버스가 오른쪽으로 급출발을 했다고 생각하면 뒤로 사람들이 밀리잖아요. 그죠? 그럼 일정하게 기울어져 있다는 조건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다고. 이거를 누가 볼 거냐고? 버스 바깥에 있는 애가 볼 거고요. 1번 애가. 버스 안에 있는 애가 볼 거예요. 2번에. 다른 거야. 버스 바깥에 있는 애는 정지해 있는 놈이잖아요. 가속 운동하는 공간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관성력 따위 안 봐요. 그런데 버스 안에 있는 애는 가속 운동하는 공간 안에 있기 때문에 뭘 받을 거라고? 관성력을 받을 거라고. 그거를 논리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 테니까 보세요. 자, 1의 경우. 자, 첫 번째가 봤을 때 저 버스 손잡이는 어떻게 보여요?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데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여? 아니면 버스랑 똑같이 운동하는 것처럼 보여요? 똑같이. 버스랑 똑같이 운동하는 것처럼 보이겠죠? 근데 버스가 무슨 운동한다고? 등가속도 운동을 해요. 그죠? 그러면 1의 경우는 저 버스 손잡이가 어떻게 보인다고?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맞아요? 그럼 등가속도 운동하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는 얘기는 버스 손잡이가 뭐가 있다? 알짜 힘이 있다는 얘기잖아. 맞아? 그럼 쟤는 어떤 알짜 힘을 받냐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 버스 손잡이가 받는 힘은 지금 몇 개예요? 2개예요. 일단 뭘 받아요? 충력을 받겠죠. 또 뭘 받아요? 장력을 받겠죠. 줄에 매달려 있으니까 이 2개를 더해보세요. 그럼 뭐가 나온다? 이쪽 방향의 힘이 나올 거예요. 이게 뭐의 역할을 한다? 알짜 힘의 역할을 하는 거야. 2 힘을 더했더니 이러한 알짜 힘을 받아서 이러한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그러면 논리적으로 틀린 게 있어 없어? 없어요. 없다고. 그래서 버스 손잡이는 저 장력과 저 중력의 합력이 알짜 힘의 역할을 해줘서 쟤는 뭐 한다?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그러면 논리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그치? 그런데 2의 경우는 얘기가 좀 달라져요. 2의 경우. 2번 경우는 어떻게 보인다고? 2번에 봤을 땐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럼 알짜 힘이 얼마가 나와야 돼요? 0이 나와야 돼요. 그럼 저 버스 손잡이가 받는 힘은 일단 뭐가 있어요?
아래쪽으로 중력이 있겠죠. 아래쪽으로. 그 다음에 또 줄에 매달렸으니까 뭐가 있어요? 이쪽 방향으로 장력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두 개의 힘은 아무리 더해도 0이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얘는 R점이 0인 상태가 돼야지 맞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 경우에만 받는 특별한 힘이 있는 거죠. 왜? R점이 0이 되려면. 그럼 뭐라고? 요 반대쪽 방향으로 뭐가 있어야 된다고? 관성력이라는 걸 받는 거예요. 요걸 다 더했더니 얼마 된 거다? 0이 된 거다. 그래서 정자인 거다 라고 얘기해야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겠죠. 이해돼요? 그래서 관성력이라는 건 어디서만 받아요? 여기 1번에는 뭐야? 정제 있는 놈이죠? 그럴 때는 안 받아요. 관성력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경우에 2번에는 가속도 운동하는 공간 안에 있었잖아요. 그죠? 그때만 받는 힘이라고. 오케이? 그래서 가속도 운동하는 공간 안에서 받는 특별한 힘을 뭐라 부른다? 관성력이라 부르는 거고요. 관성력의 방향은 어디야? 관성력의 방향은 가속도 방향과 같은 방향 반대 방향? 반대 방향이 된다는 거. 맞아? 관성력의 방향이 어디라고? 가속도와 반대 방향이 된다는 거라고. 이해됐어? 관성력의 크기는 어떻게 구하냐? 얘의 질량이 m이라고 하면 관성력의 크기는 이렇게 구해요. 걔의 질량에다 뭘 구해? 외부 가속도를 곱하면 돼. 이 가속도는 누구의 가속도? 외부 가속도야. 거기다 뭐? 마이너스 붙인다고. 마이너스는 뭘 뜻할까? 외부 가속도의 방향하고 관성력의 방향이 보다 반대 방향이다 라는 걸 뜻하는 거라고. 이해돼요? 오케이. 그럼 관성력은 특별한 공간에서만 받는 거라고. 그 특별한 공간은 뭐라고? 그 공간 자체가 가속도 운동하는 공간이라고. 라는 말을 관성좌표계, 비관성좌표계 제대로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그 얘기하면 너무 힘드니까 그냥 저렇게만 일단 기억을 하시라고. 이해됐어? 그럼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관성력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엘리베이터. 해보자. 엘리베이터를 제가 1층에서 탔어요. 그 다음에 20층을 눌렀어. 그럼 엘리베이터가 처음에 출발하겠죠? 그 순간 나는 내 몸이 무거워짐을 느껴요? 가벼워짐을 느껴요? 무거워지. 가벼워지 뭐. 이게 잘 못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감각이 둔하신 분들은. 그러면 무거운 가방을 메고 쪼그려 앉으세요. 이미 그래놓고 닥쳐 이 새끼. 그리고 버튼을 눌러. 그러면 확실하게 내 몸이 무거워지는지 가벼워지는지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럼 처음에 출발하는 순간은 몸이 좀 무거워져요. 왜? 위로 올라가는데 출발했으면 위로 빨라지는 거죠. 가속도의 방향이 어느 쪽이에요? 아래. 위쪽이에요. 가속도의 방향이. 제발 좀 정신 좀 챙겨. 가속도의 방향이 위쪽이죠. 그런데 관성력의 방향이 뭐라고 그랬어? 가속도 방향과 반대라 그랬죠. 그럼 관성력은 아래쪽으로 봤죠. 그럼 기존에 있던 중력 플러스 관성력까지 합쳐진 거잖아. 그러니까 내 몸이 무거워지는 걸 느끼죠. 깜빡이 이렇게 엎드려 있어요. 그만해. 그 다음에 이제 20층에 가서 쓸 때야. 위로 올라가는데 속력이 느려지잖아요. 그럼 가속도의 방향이 위쪽이 아래쪽이야? 아래쪽이야. 그럼 관성력의 방향은 위쪽이죠. 그때는 내 몸이 가벼워짐을 느껴요. 이게 실제 궁금하면 눈으로 확인하고 싶으면 저울을 들고 엘리베이터를 타. 제발 사람 없을 때 타. 사람이 있다면 쪽팔리잖아. 사람 없을 때 엘리베이터 안에서 체중계 놓고 그 위에다 올라가. 눈금 있잖아. 버튼 누르고 딱 보라고 올라갈 때 그러면 눈금이 더 나가는 게 순간 보여요. 그러다가 다시 정상. 그러다가 쓸 때 되면 다시 또 어떻게 됩니까? 눈금이 작아지는 건 눈으로 볼 수 있다고요. 그러면 쌤, 그러면 제가 엘리베이터 타고 엄청 빠르게 내려가면 제가 잠깐만 여기서 개념이 잘못됐잖아요. 엄청 빠르게 내려간다는 얘기는 속력을 얘기한 거예요. 속력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아니 가속도가 엄청 빨라지면 가속도가 크다고 얘기해야 돼. 가속도는 빠른 거랑 관계없어요. 아니 만약에 제가 얘야! 개념이 잡혀야 된다고 새끼야. 사실은 저 얘야! 더 정확하게 이래요. 이거 똑바로 안 해? 그래 대답을 해주지. 네. 근데 만약에 제가 가속도가
제가 엄청 큰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 제가 순간 저체중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가벼워지고 순간 머리에 박겠지 않을까? 가벼워지니까 가벼워. 아니 예, 거꾸로 네 말대로 중력 가속도 더 큰 가속도로 빠르게 가속도에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얘야 죽어 차라리. 가속 좀 하게. 아이씨. 네 말대로 엄청 빠르게 태원입니다. 태원. 다행이야. 네? 하면 내가 목조를 인정. 아 저게 진짜 수업하게 하는 가지가지 방법을 여러 가지 방법을 다 터득했네. 영준 하지마. 머리 벗어. 자 그래서 대한이가 얘기한 대로 엘리베이터가 아래쪽 방향으로 매우 큰 가속도로 운동하게 되면 천장이 중력보다 오히려 커져요. 그럼 어떻게? 오히려 위로 관성력이 더 크니까 위로 올라가서 천장에 박는 일이 벌어지겠죠. 맞죠? 근데 그게 진짜 저체중이 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런데 저쪽이 아니고 그런데 그치. 아래쪽 중력 가속도가 더 빠르게 낙하하는 엘리베이터 자체는 존재하지 않잖아요. 누가 그따구로 만들어. 슈퍼맨이 근데 엘리베이터가 그냥 끊어졌다고 봅시다. 나는 타고 있는데 엘리베이터 안에 엘리베이터 자체가 누가 전화 끊었네. 고강민이가 엘리베이터를 끊었네. 와우 재밌겠다. 그러면 시끄러워요. 내용을 타고 있는 그만해. 엘리베이터가 가속도가 G로 자율낙하를 하게 되죠. 그럼 이 안에 있는 물체는 일단 아래쪽으로 뭘 받아요? 중력을 받아요. 그런데 가속도의 방향이 아래쪽이니까 위쪽으로 뭘 받는다고? 관성력을 받죠. 중력은 mg고 관성력은 외부 가속도 곱하면 된다고 그랬죠? 근데 가속도가 g니까 얘도 mg가 되죠. 그래서 사이즈가 똑같아지죠? 그러면 무중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낙하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무중력이 벌어지는 겁니다. 뭐 요거를 영은데 실제로 영. 이거를 실험적으로 확인해 보면 엘리베이터를 끊을 수는 없잖아. 컵 구멍을 뚫어요. 그럼 구멍 밑으로 물이 빠지겠죠. 그 컵을 자유낙하 시켜요. 물이 안 빠져. 그러면서 사진을 촬영해 보면 컵에 있는 구멍에서 물이 빠져나오지 않는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바깥에서 봤을 때 뭐라고 생각하면 돼? 컵도 떨어지고 그 안에 있는 물도 떨어지니까 당연히 안 나온다고 생각하면 편하지. 그거는 바깥의 기준으로 보는 거고 컵 안에 있어서는 컵 자체가 아래쪽 방향으로 가속도 운동을 하잖아. 중력 가속도로. 그럼 내부에서는 중력도 받지만 반대 방향 관성력도 받죠. 그 사이즈가 똑같아. 거기서 0이 됐지. 그러니까 무중력이 돼서 그래서 안 빠져나간다고 생각하면 똑같은 거라고. 이해 됐죠? 생각보다 어려운 단원이에요. 선생님 관성력이 더 커질 수는 없어요. 있어요. 가속도가 중력 가속도 더 커지면 제가 얘기한 대로 중력 가속도가 더 큰 가속도로 내려간다. 그럼 이 내부에서는 아예 반대쪽 방향으로 가속도가 생긴 거예요. 그럼 반대쪽 관성력이 더 크니까 저 위에 천장에 붙어 있겠죠. 그럼 관성력을 더 크게 하려면 일부러 더 가속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되죠. 그게 우주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 탑건 보면 조종사가 재밌는데. 기절하는 경우 그런 거 가끔 생기잖아. 막 의식을 막 잃어버린 데 있다는 얘기 하잖아. 예. 이 말 그대로 제트기를 타고 전투기를 타고 위로 엄청나게 빠른 가속도로 뭐 오지만큼이 됐다. 와우. 가속도가 중력 가속도 5배 정도가 됐다라고 얘기하면 여기서는 내부에서는 원래 중력도 있죠. 관성력도 같이 받죠. 그럼 둘이 합하면 얼마가 되는 거야? 6mg가 되잖아. 중력이 6배가 된 거예요. 그러면 피가 여러분들 심장에서 뿜어져가지고 뇌까지 산소를 공급해줘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좀 닥치라고. 제발 수업해야 되잖아 이 새끼야. Please. 너네 그 쓸데없는 재미를 위해서 내가 지금 하는 게 아니잖아. 그리고 하더라도 그런 건 다 끝난 다음에 해. 알았어? 진짜 수업을 방해하는 가지가지 방식을 다 갖고 있어.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중력의 기존 중력이 몇 배? 6배 되는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뇌로 올라가는 혈액의 양이 현저히 줄어들어요. 올릴 수 있는 뇌에 산소 올라가야 되는데 중력이 그걸 방해하는 거잖아.
올라가는 산소량이 적으니까 뇌에 산소 공급이 잘 돼야 안 돼? 안 돼. 그래서 의식을 잃어버릴 수 있어. 목 조리는 거랑 뭐가 달라? 목을 졸라 그러면 뇌에 올라가는 동맥이 눌리니까 그만큼 뇌로 올라가는 산소량이 많아져 적어져? 적어지지. 그러니까 뇌에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뇌세포가 힘들어하면서 의식을 잃을 수가 있잖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매우 빠르게 가속할 때 전투기 조종사는 의식을 잃을 수가 있어요. 아니에요. 실제로 그 실험을 하잖아요. 실제 안전한 곳에서 해요. 그 우주 비행사처럼 조종석을 만들어내고 얘를 잡아 돌린다고. 잡아 돌리게 되면 원 운동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원 운동에서의 가속도 방향이 원의 중심 방향이잖아. 그럼 그 안에서는 어떻게 된다고? 원의 중심 바깥쪽으로 볼 받는다고 관성력을 받게 돼요. 그래가지고 그 가속도를 올린단 말이야. 계속 빠르게 해주면서 빠르게 돌리면서 그럼 가속도를 크게 해주면서 어떻게 된다고? 관성력이 점차 커지게 되겠죠? 그럼 중력에 5배, 6배, 7배 이렇게 올려. 어느 순간 이거 기절한다고. 그거 여러분들 예능 프로그램에 가끔 나오잖아요. 김종국. 조종사들이 버는 거 하는 거 쭉 가다가 처음에 쭉 들어가다 눈이 힘이 눈이 약 먹은 것처럼 되다가 어느 순간 끽 고개 훅 떨구잖아. 그게 기절하는 거예요. 내 산소 공급이 안 돼서. 관성력이 뭔지 대충 알겠죠? 자, 다시 깨어나요? 아니야 그대로 죽어요. 앞으로 쌤. 잠깐만. 그럼 걔는 일회용으로 죽기 위한 시범용이야? 죽었어요. 이러면 죽네요. 와, 이분은 안 죽었네요. 죽었네, 안타깝네요. 그거야? 근데 야, 너네 거 한번 해보자. 죽었네. 이야, 잘못했고. 아니 근데 쌤 아까 전에 그쌤이 코드 있잖아요. 너무 이제부터 이 코드 쌤 잠깐만, 시그니처. 얘야. 네. 나는 수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제발. 그 뻘짓거리고 좀 느끼지 말고. 죽이까 저거. 쌤 시그니처 코드. 쌤, 근데 그 돌아가는 걸로 그럼 사람 안락사 시킬 수 있어. 그런 거. 그러니까 안락사 시킬 수 얘야. 있어. 머리는 콧구멍. 얘야. 네? 그게 과연 안락사일까? 안락사. 그게 과연 가지고 보면 목을 조르면서 얘야. 목 매다는 거랑 뭐가 달라 새끼야? 안락하지가 목 조는 거랑 뭐가 다르냐고. 미안. 뭐가 안락사야? 안락사. 너처럼 얘기하면 안락사가 없잖아. 의식을 잃은 사이에 보문사. 그때 죽으면 안락사 아니에요? 쌤 충격 먹었다. 인간 며칠까지 버텨요 인간. 이번에 며칠까지 버텨요. 여러분 거기 나오잖아요. 탑건 매버릭에 11지 아니에요 11지? 10지 11지까지 견디는 애들이 있어요. 12진 없어요. 몰라요. 12PC. 나 한번 해봐요. 진짜. 진짜 뭔데? 제발 수업 분위기 떨어뜨리지 말고 수업의 질이 낮아지잖아. 전체 아, 12G. 얘야, 이번에 그래서 실제 A급 조종사들 같은 경우에 A급 조종사가 단지 그것만 가는 게 아닌데 그걸 잘 버티시는 분은 10지까지, 11지까지 버티는 여러분 거기 나오잖아요. 초반에 탑건 매버릭에서 나와 초반에 그 버티는 거 그 자체에서 몇 지까지 버텼다. 야 역시 대단, 역시 누구 이런 얘기 많이 나온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그런 거 잘 모르니까 그런 게 안 보이지만 실제로 탑건 초기 화면에 그런 자료, 그런 화면이 있어요. 그런 화면이. 실제 우리나라에서 조종사들 돼 있고 그렇게 연습을 하고요. 일반인들 가지고 체험한다고 해서 방송용으로 해가지고 일반인들 한 6지, 7지 넘어가면 보통 기절해요. 보통. 거기 방송에 나와요. 기절하시면 안 돼요. 정신줄 잡으세요. 하고 하는데 어떻게 휙 해가지고 기절. 그러면 바로 끄고 바로 안정 취하면 바로. 바로 젖을 보내줍니다. 바로 영원한 안정이다 태어난다고 얘야. 맨날 애를 골로 보내 자꾸. 영원한 안정. 자 여기 보세요. 그래서 요거 간단한 문제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관성력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엘리베이터인데 엘리베이터가 위로 운동을 하는 거예요. 위로 윗방향으로 운동한다고. 그런데 시간에 따른 속도가 이렇게 주어졌다고. 여기가 2고 여기가 10이라고 합시다. 여기가 4고 여기가 6이라고 하자고요. 자, 질량은 얼마짜리였냐면 그 엘리베이터에 체중이 60kg의 사람이 있었다고 칠게요.
자, 문제는 뭘 물어보냐? 0에서 2초 동안에 이 사람은 저울 위에 얹어져 있었어요. 저울 위에 사람이 있었다고 치자고요. 그럼 0에서 2초 동안에 저울의 눈금이 얼마인지를 구하는 게 문제예요. 얼마일까요? 중력가속도는 일단 10이라고 드릴게요. 0에서 2초 동안은 여러분들 뭘 받을 거예요? 관상. 일단 저울의 눈금이 뭘까? 수직항력. 네, 수직항력이 저울의 눈금이에요. 수직항력이 그 저울의 눈금이야? 그럼 얘는 지금 뭘 받냐고. 여기서 2초 동안 아래쪽을 일단 뭘 받고 있어요? 중력을 받고 있었죠. 그런데 가속도가 위쪽이에요. 맞아요? 그럼 관성력은 어느 쪽이에요? 아래쪽이죠. 중력 크기가 얼마예요? mg니까 600이었죠. 관성력 크기는 얼마예요? 여기 가속도가 얼마냐고. 여기 가속도가 5잖아요. 그럼 관성력 크기는 얼마냐고. 5 곱하기 60하니까 300이 되겠죠? 그럼 저울의 눈금은 얼마가 나온다고? 수직항력은 900이 나오겠죠. 맞아요? 맞아. 그래서 900N이라고. 자, 2에서 4초까지는 관성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저울의 눈금은 중력하고 똑같이 얼마? 600N이 될 거고요. 4에서 6초까지는 관성력이 방이 어느 쪽으로 받아요? 위쪽으로 받겠죠? 그럼 중력은 아래쪽으로 600인데 관성력이 위쪽으로 300 받으면 수직항력은 얼마가 나온다고? 300N이 나오겠죠. 맞아, 이해돼? 그래서 관성력을 나타내는 가장 쉬운 문제는 이 엘리베이터 문제가 가장 쉬운 거라. 자, 만약에 시끄러. 여기가 엘리베이터라고 치자. 근데 누가 우리가 100층 높이 있었는데 누가 엘리베이터 이 줄을 끊었네. 안 돼. 우와. 사이언학파. 와우. 사이언 드럼이다. 판타스틱. 끊는 순간이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기 있던 종이가 두둥 떠올라. 말대 안 돼. 왜요? 안 돼. 왜요? 얘가 무중력이 되는 건 중력하고 관성력이 없어지니까 그 상황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 공간 내부가 무중력이 되는 건 맞죠? 무중력이 되는데 얘가 왜 떠오르냐? 얘를 들었다 놓으면 거기 가만히 있는 건 맞아. 근데 여기 바닥에 있던 놈이 갑자기 무중력이 됐다고 두싱실 떠올라? 말이 안 된다고. 힘을 받았을 근데 가끔 영화를 보나 만화를 보면 가끔 뭐 떠오르는 거 보이잖아. 그건 뭐야? 화면상으로 관객들한테 무중력이 됐어요 라는 걸 화면상으로 보여드려야 해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뭔가 삐질삐질 기어오르는 것처럼 해서 아, 저는 무중력. 실제로는 안 떠올라요. 단 여러분 지금 중력이 작용하는 걸 어떻게 느껴? 내가 땅을 받치고 있는 걸 느끼고 있어요. 그게 없어져요. 그래서 무중력이 된 건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다는, 여러분 중력이 작용한다는 건 내가 땅을 받치고 있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 느낌이 없어지잖아. 그 느낌이 여러분들 말 그대로 놀이기구 탔을 때 그 느낌이에요. 움찔움찔하는 그 느낌. 갑자기 없어졌네? 그럼 이상하잖아. 오줌 마는 그 느낌이잖아. 그 맛 때문에 여러분들 뭘 타는 거야? 놀이기구를 타는 거지. 그래서 관성력이 뭔지 알겠죠? 아 진짜 그런데 그 오줌 쌀 것 같은 느낌이 무중력이었어요. 오줌. 안 그랬어요. 저 오줌 한 얘기하는데 갑자기 화장실 가고 싶어. 참아. 저 근데 진짜 입냄새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참아. 그냥 위도 조금 더 볶은 김치 냄새. 참아. 시끄러. 가지.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사이. 여기 봐. 좋은 선택이야. 그만해라. 자 우주선이. 자 우주선이. 여기에 우주병사를 세워놨어요. 우주병. 그만해. 나네. 얘를 공을 들고 있다가 놓으라고 시켰어요. 여기 지구였어요. 그럼 이 공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겠죠? 네. 맞아? 네. 저 우주 비행선 안에서 저 실험을 시킨 다음에 저 우주 비행선을 기절을 시켰어요. 재웠다고. 이 우주 비행선은 기술이 좋아서 아무런 소음이 없어요.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나 진동 소음 갖고 확인할 수가 없는 상황이야. 창문 이런 것도 없어요. 그래놓고 얘를 기절시킨 상태에서 어디로 갔다? 우주로 갔어요. 우주로 갔어요. 자 이렇게 가속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중력 가속도가 똑같은 가속도. 이거 우주예요. 가속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놓고 우주 비행선 이제 깨웠어요. 우주 비행선 여기가 우주인지 몰라요. 그래놓고 공을 들고 떨어뜨리라고 시켜요. 그럼 공은 어떻게 돼요? 떨어져요. 떨어지죠. 뭘로? 관성력 때문에 떨어집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의 가속도, 공의 가속도의 방향이나 여기서 공의 가속도는 당연히 똑같겠죠. 그럼 이 우주 비행사는 이 두 개를 구분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어떻게? 유도 던져요. 그러네. 너는 수업 강의하는데 천재적인데 시발 기질래? 얘는 구분할 수가 없어요. 이게 중력 받아서 떨어진 건지, 이게 관성력 받아서 떨어진 건지, 다시 또 재워, 다시 또 지구로 가. 구분하겠니? 구분하겠어? 아니 근데 못해. 거기 있는 사람이 뛰어 올라서 또 다시 떨어지면 그게 지구인 거고 뛰어 올라가는데 안 떨어지면 우주인 거야. 떨어져요. 반성력 능력을 때문에 버리고 있잖아. 떨어져요, 바보야. 그렇네. 이 공은 떨어지는데 얘는 뛰어 올랐는데 안 떨어지면 이상하잖아, 이 놈아. 올라오고. 그래서 중력에 의한 현상과 관성력에 의한 현상은 구분할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그게 등가 원리예요. 등가 원리는 뭐라고? 중력에 의한 현상과 관성력에 의한 현상은 구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곧 중력과 관성력은 동일한 겁니다. 표현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거라. 이게 등가 원리예요. 등가 원리가 일단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일반 상대성 이론을 하려면. 그런데 좀 푼데 일반 상대성 이론 자체가 물리에서 엄청 중요하냐? 나중 되면 중요해요. 근데 이 일반 상대성 이론은 수식이 엄청 힘들어요. 우린 그거 하나 없이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배울 때는 등가 원리가 뭐냐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뭐랑 똑같다? 중력에 의한 현상과 관성력에 의한 현상은 구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걸 보고 뭐라 부른다고? 등가 원리라고 부른다고요. 이해됐어요? 근데 쌤 저희 우주에서 왜 공이 떨어지는 거예요? 관성력을 받아서. 반성력. 아 근데 거기 중력도 있는 거예요? 우주인데 중력이 왜 있어 이 미친놈아. 아니 그런데 그러면 공이 왜 관성력을 받아서. 이 공간 자체가 가속 운동을 한다고 위쪽으로. 그럼 가속도의 방향과 반대쪽으로 관성력을 받잖아. 관성력 때문에 떨어질 거라고. 아 관성력 받는다고 물체가 그럼 안 떨어져? 힘 받는다고. 위에도 있잖아요. 뭐가 있냐고. 그러네. 죄송합니다. 자 보안민보. 저 근데 그러면은 사실 이 강의실도 우주에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나가고 있을 수 있어요. 오 그러네. 야, 우리 누가 우주에 아무도 있어. 모르는 사이인데 우리를 이 우주선에 태워놓고 매우 중력 가속 똑같은 가속도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어. 문 펼치면 문 길지. 빠졌다. 아니 우리가 딱 문이 잘 가. 열리는 쌤도 산소 부족으로. 잘 가라고. 짬뽕. 아 꺼지라고. 자 그러니까 원리는 뭐다? 중력에 의한 현상과 관성력에 의한 현상은 구별할 수 없다. 곧 중력과 관성력은 동일한 거다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 뭐가 나오냐? 등가 원리 했으니까 등가속도가. 아이고야. 오. 어우. 페이지 몇 쪽을 볼 거냐면 113쪽을 볼 거예요. 자, 그 그림을 보세요. 그림 그리기 싫으니까. 그 우주선 보세요. 자,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 공간에서 우주선이 가속하지 않고 우주선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빛을 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그럼 우주선 안에 있는 애는 빛이 우주선 내부에서 똑바로 가는 것처럼 보이겠죠? 맞아? 그런데 이번에는 우주선이 뭐 할 거예요? 가속 운동을 할 거예요. 우주선이. 그럼 빛은 똑바로 가는데 이게 뭔 얘기냐면 이렇게 우주선이 가속 운동을 할 거야. 빛이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빛이 이렇게. 그러면 처음에 이렇게 있을 때랑 이렇게 있던 우주선이 이렇게 가겠지. 그럼 우주선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될까? 이 저 빛이. 처음에 우주선이 위쪽에 있던 빛이 우주선 아래쪽으로 갔다는 얘기잖아. 그럼 우주선 안에서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 빛이 휘었다. 저 빛이 위쪽에 있던 놈이 어떻게 아래쪽으로 갔으니까 이런 식으로 간 것처럼 보이게 된다. 오! 저희 이거 실제로 볼 수 있나요? 그런가? 너 우주 가. 갔다 오겠습니다. 잘 갔다 와. 서울에서 니랑 실제로 태양한테 문 닫하면 보내준다. 지하철. 이거는 실험을 하는 게 아니라 머릿속으로 이해를 하는 거잖아. 빛이 이렇게 이 안에 있는 사람이 봤을 때 이 빛이 위쪽으로 들어왔는데 아래쪽으로 빠진 거잖아. 그럼 어떻게 된다고? 위쪽으로 들어왔는데 아래쪽으로 빠지니까 빛이 어떻게 된다고? 휘어진 것처럼 보이게 되겠죠? 맞아? 이건 근데 뭐에 의해서 가속도 운동하는 공간 안에서 빛이 휘어진 거지. 근데 여러분들 중력과 관성력은 표현만 다를 뿐이지 실제로 어떻게 동일한 거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 맞아? 네. 그럼 중력이 센 공간에서는 빛도 휘어진다는 거지. 여러분들 시공간이 휘어졌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잖아요. 그래서 중력이 진짜 수업 죽여버릴까 이. 연애하지 마. 연애 안 해요. 야 그만해. 수업을 개방해야해. 그래서 중력과 관성력은 동일한 거다. 표현만 다를 뿐이지 라고 생각을 하면 관성력이 작용하는 공간 안에서 어떻게 빛이 휘어졌다는 걸 느꼈잖아요. 그죠? 그러면 중력이 작용하는 공간 안에서 뭐가 된다고? 빛이 휘어진다고 지구에서 라고 설명할 수 있죠? 닥쳐. 근데 빛이 휘어질 정도로 요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력이 매우 크게 작용하게 되면 공간 자체가 일그러진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일그러진 공간을 빛이 똑바로 나가. 근데 그 공간 자체가 휘어져 있으니까 휘어진 공간을 똑바로 가니까 빛이 휘어지게 가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물침대 알죠? 물침대. 물침대에 물침대 되게 말랑말랑하잖아요. 말랑말랑. 볼링공을 큰 거, 볼링공을 무거운 걸 얹어놨어. 그럼 어떻게 쑥 파여 있겠죠? 쑥 많이 들어갈 거 아니야. 그래서 중력이 크면 그만큼 공간 자체를 일그러뜨린다고. 그 휘어진 공간에서 빛이 똑바로 가. 그럼 어떻게 공간 자체가 휘어졌으니까 바깥에서 어떻게 빛이 휘어져 가는 것처럼 보이게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공간 자체가 중력이 작용하는 공간에서 빛이 어떻게 된다고? 휘어지게 돼요. 오. 빛이 이해됐어요? 그래서 중력이 크면 뭐가? 빛이 휘어지게 된다라는 걸 뭐 가지고? 등가 원리 가지고 설명할 수 있다고요. 오케이, 이해됐어? 근데 그럼 반대로 중력이 엄청 약하면 뭐라고요? 만약에 중력이 엄청 약하면 반대로 못 휘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도 안 돼. 중력이 매우 약하면 공간 자체가 휘어진 게 없잖아요. 그럼 똑바로 가겠죠. 마이너스 1. 이 미친놈아. 녹화 됐는데요. 뭔 상관이야. 생각 지금도 빛이 조금씩 휘어지고 있어요. 얘도 근데 빛이 휘어진다라는 걸 관측할 정도면 태양 정도의 중력 정도는 가져야 돼. 그리고 태양 정도의 중력, 질량보다 훨씬 더 큰데 개 작은 놈들 있죠. 그게 블랙홀이에요. 블랙홀은 확실히 시공간이 휘어지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자, 페이지 몇 쪽을 보냐면 114쪽 맨 밑에 있는 사진 그림을 보세요. 114쪽 맨 밑에 뭐가 나와 있어요? 태양 근처를 지나는 빛의 휘어짐. 네, 태양 근처를 지는 빛의 휘어짐이 나오죠. 실제로 태양이 중력이 꽤 크기 때문에 공간 자체를 일그러뜨려 놓거든요. 그 일그러지는 공간을 빛이 통과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지구에서 봤을 때 빛이 휘어지는 걸 느껴요. 그거에 대한 사진이 나와 있어요. 페이지 몇 쪽에? 115쪽에. 거기 보면 에딩턴의 관측 효과라는 거 보이죠? 보여요? 네. 관측된 별의 위치하고 별의 실제 위치하고 어떻게 해요? 다르죠? 이유는 뭐? 태양이 그 공간을 휘어서. 그 다음에 그 중력 렌즈 효과라는 거 한번 보시면
지구에서 봤을 때 저 뒤에 광원이 있죠. 그 다음에 중간에 질량이 거대한 천체가 하나가 있지. 이 광원에서 나온 빛이 사방으로 퍼져 나가다가 그 질량이 거대한 천체가 공간 자체를 휘어져가지고 휘어진 곳을 통해서 다시 지구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럼 뭐처럼 보여요? 커다란 원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죠. 이걸 아인슈타인 원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 아인슈타인 원. 아인슈타인의 십자가 이것들이 다 중력 렌즈 효과 때문에 그래요. 뭔 소리냐면 이거 봐. 이게 태양이야. 이게 지구야. 이 뒤에 별이 하나 있다고. 그럼 태양 뒤에 있기 때문에 저 별은 관측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근데 이렇게 퍼져 나갔던 게 태양의 시공간이 휘어진다 그랬잖아. 이렇게 공간 휘어져서 이렇게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다고. 이걸 입체적으로 생각해봐. 그럼 여기에 이런 별이 있고 여기에 이런 별이 있고 이쪽에 이런 별이 있고 입체적으로 생각해보라고. 그럼 이게 삥 돌아가면서 뭐가 있을 거야? 이 주변에 별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잖아. 천체가. 그걸 뭐라 본다고? 아인슈타인의 십자가, 아인슈타인의 원 이따위로 얘기한다고. 그럼 아인슈타인은 먼저 관측하려고 찍으면 태양 실제로 관측이 돼요. 측정이 돼요. 태양도 같이 찍혀요. 네. 근데 태양을 빼고 나머지 것들을 다 표현할 수가 있거든. 요즘 다 기술이 좋아서. 집에서 한번 찍어봐야겠다. 근데 태양은 워낙 밝잖아. 태양 말고 여기 되게 거대 블랙홀 같은 게 하나 있단 말이야. 우주에 있을 때 그 뒤에서 있는 것들이 이런 형태로 관측이 된다고. 처음에는 여기 저게 다 그냥 다른 별인 줄 알 때 나중에 확인해봤더니 이게 다 동일한 천체라는 걸 확인한 거라고. 이걸 보고 뭐라 불러? 중력 렌즈 현상이라 불러요. 마치 뭐처럼 역할하는 거야? 볼록 렌즈 역할하는 거잖아. 볼록 렌즈가 어떻게 빛을 모아준 거잖아. 그럼 퍼져 나갔던 게 어떻게 여기 통해서 들어왔다. 그래서 볼록 렌즈 현상이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중력 렌즈 현상이라 부른다고. 중력 렌즈 현상이 뭔지 알겠어요? 질량이 큰 천체가 있으면 그 천체 주변에 시 공간이 어떻게 된다고? 휘어지게 된다고. 그 휘어진 공간을 빛이 통과하게 되면 지구에서 봤을 때 거의 기절하고 있는 거야. 야, 네. 신물리기. 너 원심 물리겠니? 그러면은 쌤 그저 집에서 찍을 수 있어요. 저 뭐 지구에서 찍힌 사진이잖아. 그거 다 이 새끼야. 지구 말고 집에서. 그럼 지금 인마이 그거 홈. 아니구나. 인마이 홈. 집에 가. 화성가. 찰칵 찰칵. 화성 갈 거니까. 어색해요. 자, 그래서 빛은 중력이 강할 때 어떻게 된다고? 강한 곳을 통과할 때 휘어지게 된다라는 거. 자, 또 뭐가 나오냐면 여기 봐. 시간 지연이 나와요. 시간이 느려진다는 거. 자, 선생님 보세요. 좋은데. 여러분 우리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뭘 완하면서 특수상대성 이론을 잘 안 했는데 특수상대성 이론은 뭐냐면 빠르게 운동하는 공간 안에서는 빛 시간이 느리게 간다. 다시 빠르게 운동하는 공간 안에서는 시간이 느리게 간다. 이것만 일단 기억해. 빠른 속도, 빛의 속도에 가까워야 되긴 해. 빛의 속도에 가까워지는 공간 내에서는 시간이 느리게 간다라는 게 특수상대성 이론이에요. 자, 이렇게 원판이 있어요. 이 끝에 시계가 하나 붙어 있어요. 자, 여기에 이 원의 중심에서 시계가 하나 있고요. 여기 시계가 하나 있고요. 시계 A가 있고요. 여기 끝에 시계 B가 있다라고 칩시다. 이거를 바깥에서 봤어요. 이 원판 자체가 반지름 매우 크고 얘가 빠르게 돌아간다고 칩시다. 그럼 얘가 봤을 때 이 시계 A는 원의 중심에 있다고.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 안 보여? 제자리에서 회전만 하는 거잖아. 그럼 움직이는 거야? 안 움직이는 거야? 안 움직이는 거지. 근데 이 시계 B는 원판이 빠른 속도로 운동하기 때문에 얘는 매우 빠르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되잖아. A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럼 시간은 누가 더 빠르게 가? A가 빠르게 가고 B가 느리게 가겠죠? 빠르게 운동하는 물체 안에서는 시간이 느리게 간다고. 빨리 가. 지가 느리게 가. 기란지연. 그래서 시간이 얘가 관측했을 때는 누가 1번 애가 관측했을 때는 시계 B가 천천히 가야 되겠지. 맞아. 이번에는 관측자가 여기 서 있는 거야. 원 중심에. 얘가 봤을 때는 얘가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뭐 한다고? 시간이 느리게 한 거지. 네. 근데 얘가 봤을 때 얘는 정지해 있는 거잖아.
그런데 이 공간 자체가 뭐하고 있어요? 원운동하고 있지. 가속운동 공간 아니야. 얘가 봤을 때 얘도 시간이 느리게 가야 돼. 얘가 본 거야 얘가 본 거야 다르면 안 되니까. 그럼 얘가 봤을 때 뭐라고 얘기해? 얘가 가속운동하는 공간이잖아. 여러분들 관성력은 뭐라고? 과속도의 방향과 반대라 그랬죠. 원운동할 때 가속도는 원의 중심 방향이죠. 그럼 관성력의 방향은 원의 중심 반대 방향이라고. 그럼 얘는 이쪽 방향으로 뭘 받는다고? 관성력이라는 걸 받지. 이게 매우 큰 중력이라 생각해. 그럼 중력하고 관성력 구분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 그럼 중력이 크면 시계가 느리게 간다. 여러분들 사건의 지평선 유나. 유나. 자, 우리 한번 이벤트 불러볼까? 호라이즌. 다 불러줘. 그래. 뭐라고? 이벤트 이벤트 호라이즌. 호라이즌. 오케이. 사건의 지평선이 시간이 멈춘 거예요. 뭔 소리냐면 중력이 크면 시간은 느리게 갑니다. 중력이 개 커졌네? 시간이 멈춰요. 안 가요. 와, 좋다. 그거보다 더 중력이 커지면 시간이 뒤로 가요. 알 수 없어요. 아, 아무도 안 보냈어. 알 수 없어요. 아직 시간 과학이 찌질해서 그 영역을 몰라요. 뭐 예측하고 등등 여러 가지 가설이 있고 등등등 하긴 하지만 그래서 그게 사건의 지평선이 뭐냐면 시간이 멈춘 거예요. 시간이 안 흐르는 거예요. 딱 그 앞에 가만히 서 있으면 계속 시간이 늘려요. 근데 저는 뭐 노화 방지, 노화 방지. 노화 방지. 근데 너는 돼지겠죠. 너만의 시간이 흐를 테니까. 제 많은 시간이 또 흘러요? 그러지 않을까? 근데 이 개념은 다른 데 시간보다 거기 시간이 거의 흐르지 않는다는 얘기죠. 바깥에서 1000년이 지났어요. 나는 하루가 지났네? 와. 사건의 지평선에 있는 것 자체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거에 근접했다라 얘기하는 거면. 그럼 이거는 얘야, 그만해. 시간 이동. 그만해. 네, 시간. 자, 그래서 중력이 크면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중력이 커지면 뭐가? 시공간이 휘어진다. 그 휘어진 시공간을 빛이 통과 직진하기 때문에 빛이 휘어지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 두 번째, 중력이 커지면 시간이 느리게 간다는 거예요. 실제로 인공위성 있죠. 인공위성은 상대성 이론 때문에 시간이 느리게 가도 가고 빠르게 가기도 해요. 둘 다 설명해 드릴게요. 자, 지구 주위를 도는 인공위성 내의 시계예요. 인공위성 내부에 있는 시계. 얘는 특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지구에 있는 시계보다 꽤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죠. 맞아? 그럼 특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빠르게 움직이는 곳에서는 시간이 빠르게 가 느리게 가? 느리게 간다. 그런데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지구 표면보다 인공위성에 있는 근처에서는 중력이 커졌어 작아졌어? 중력이 작아졌어. 그럼 중력이 작아지면 시간이 빨리 가 느리게 가? 얘기했잖아. 중력이 커지면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간다니까. 그럼 중력이 작아진 거잖아. 그럼 시간이 빠르게 간다고. 이 두 개가 다 적용이 돼요. 그런데 누가 얘 효과가 더 커? 얘가 좀 더 효과가 더 커. 그래서 실제로 조금씩 빨리 가요. 1년에 0.000 몇 초. 와, 그게 신경이 써? 예, 정밀 기계들은 신경 쓰고 맞춰줘야 돼요. GPS는 그거 다 맞춰줘요. 여러분들 귀찮겠다. 핸드폰에 다 GPS 달려있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계를 안 맞춰도 돼요. GPS에 나오는 그 시계 가지고 다 동일하게 시간을 맞춰줘야지 오작동이 없어요. 안 그러면 시간 자체가 다 설정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작동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핸드폰은 시계를 안 맞추잖아요. 지가 알아서 맞추잖아요. 옛날 스마트폰 말고 그 전에 있던 투지폰들은 시간 자기가 맞춰야 돼. 일일이 하나씩 다. GPS가 없기 때문에 늦어지고 빨라지고 등등등 그럼 일일이 맞춰줘야 된다고. 오케이? 그런데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있는 핸드폰은 시계 맞춘 적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지가 알아서 맞춰주잖아요. GPS가 알아서 GP하고 같이 연동돼가지고 그 시계를 맞춰줘야 돼요. 그래야 그 부분이 같이 작동이 될 수밖에 없는 거라고. 뭐 그 맞출 수 있던데 나 맞춰봤어요. 친구한테 장난치려고. 그거는 일부러 바꾼 거잖아.
그 GPS가 작동을 안 돼요. 저한테 조금 뒤에 조금 뒤에 저기 합격하고 그- 10분 뒤에 깨달라고 했는데 제가 10분 뒤에 깨놓고 50분 뒤라고 보라가려고 50분 뒤에 야. 시간 맞춰서 저걸 가지고 여러분들 게임할 때 옛날에 그거 있지 않았냐? 그 미니게임 뭐 그 닌텐도. 뭐냐? 데이트? 아니야. 미니게임 천국? 좀 닥치고. 싸이월드. 아니. 버블? 닌텐도? 아니 포켓몬 아 포켓몬 소울스 여러분들이 너무 어렸을 때라 기억이 잘 안 나겠지만 금은 포켓몬 게임이 포켓몬고요? 네, 포켓몬고 고예요? 포켓몬고 1960년대에 뭐 포켓몬 지금도 있죠. 네, 있어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열렸을 때 우리나라는 안 열어놨어요. 예. 여러 가지 뭐 위성을 뭐 해야 되고 등등 여러 가지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가지고 안 열었다고. 그런데 동해에 여러분 엄마 아빠한테도 물어보세요 아실 거예요. 속초가 그 GPS 그 부분에 뭔가의 사각지대라서 거기가 포켓몬고가 열렸다고. 그래서 포켓몬을 잡으러 그 게임상에 있는 포켓몬을 잡으러 습트로 다 속초까지 갔어요. 어. 실제로 많이. 친구도 진짜요? 갔어요. 아니면 어? 제 친구도 갔어요. 아 그러니까 진짜로 실제로 그랬다고요. GPS 그래서 이동하는 어느 지역에 가면 어떤 포켓몬이 나온다 이따위 것들을 해가지고 실제로 그리고 제가 10년 전쯤일 거예요. 10년 좀 넘었나? 10년 전에 10살이 10년째는 채 안 되겠다. 2018년에 10년이 채면 안 되겠다. 2018년, 2017년면 그 정도 때 거예요. 예, 그 정도. 그때 제가 휴가를 강원도로 갔거든요. 휴가를 강원도로 갔는데 일부러 간 게 아니라 원래 강원도로 맨날 가는 장소인데 갔는데 실제로 그 얘기를 듣고 포켓몬 깔아놨더니 거기서 실제로 돼요. 놀라운. 실제로 되더라고. 근데 그 지역 그러다가 우리나라 다 됐죠. 다 열렸어요. 그러니까 다 정식적으로 출하가 됐고 등등 했단 말이야. 근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그 포켓몬 말고 다른 유명한 지역에서 나오는 포켓몬 이런 거 다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뭘 해요? 위성을 조작해요. GPS를 조작한다고. 그럼 GPS 조작해가지고 장소 자체가 원래 포켓몬은 다 뛰어다니는 거잖아. 움직여가지고 여기가 거기다 뭐가 나오는데 집어 던져가지고 뭘 잡내만 이거잖아. 그런데 위성을 조작하면 내가 거기 가 있는 거야. 의자에 앉아갖고 앉아있으면 얘가 오네. 의자에 앉아갖고 온다 왔다 하면서 나 미국에 있어. 맞아. 위성 조작해가지고 그게 다 GPS 조작해가지고 그거 위치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가능하긴 해요. 아예 그거를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되게 쉽게 만들어버린 프로그램 자체가 있었었죠. 그때 할 때 또 유행했어. 집에 누워서 어디 가서 포켓몬 잡고 있다 이거. 오늘은 어디를 갈까? 우리나라 월미도를 갈까? 뉴욕을 갈까? 뭐 이딴 얘기하면서 뉴욕 가면 뭐가 나온다며? 뭐 이따위 짓거리를 많이 했다고. 불법이에요. 불법은 아니었어요. 합법이래요. 아니, 규정상 위반. 해도 근데 되겠지. 자. 그러니까 불법은 아닌데 게임에서 불법이래. 게임 비용상이랑 소프트맨 걸릴걸? 자, 블랙홀 얘기해드릴 거고요. 자, 블랙홀을 얘기할 건데, 자 일단 블랙홀을 얘기하려면 요 얘기를 해야 돼. 잠깐 이거 봐. 여기는 내용은 진짜 어렵거든요. 근데 깊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쪽 부분은. 그래서 라이트하게 여러분 갈 거니까. 자 일단 뭘 알아야 되냐면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만유 인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를 얼핏 하지 않았냐? 만유 인력을 적분하면 된다고 이딴 얘기 하지 않았냐고. 정적분 배웠냐 안 했냐 해봐. 그랬더니 못해 씨발 이딴 얘기 했었잖아. 그랬는데. 그때 없었어요. 안 했는데. F 만유 인력식이 어떻게 해요? NA 아니라 R분의 GMN. 제임스 보내면 얘기합시다. 이걸 그래프로 그려볼게요. 거리 F. 그럼 그래프가 제곱의 반비례 에너 형태가 나오겠죠? 이 면적이 뭐예요? 뭔 면적? 사건 지평선. 사건의 지평. 면적이 뭘 이게 뜻할까요? 힘하고 거리 곱한 거 이게 곧 1이죠. 근데 1이 곧 뭐예요? 에너지죠. 맞아요? 예. 자 이거를 거리 제곱에 대해서 적분해 보세요. 야, 알베 루트 무한대부터 R까지. 나 MA 4. 알베 루트 GMN 아니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붙어야 되죠. 네. 그래서 만유 인력의 위치 에너지는 마이너스 R분의 G 라지엠 15m이 나와요. 이야. 자 여기서
마이너스는 음수를 뜻합니다. 얘는 기준점이 무한대로 잡아요. 무한 원점을 기준점으로 잡았다는 얘기는 무한이 멀리 떨어졌을 때가 위치 에너지가 제일 큰 거거든요. 제일 큰 값을 0으로 잡았어요. 그럼 항상 만일령에는 위치 에너지 0보다 작아야 되잖아. 제일 큰 걸 0으로 잡았으니까. 그럼 여기서 의문점 아니 씨발 왜 제일 큰 걸 0으로 잡아요? 그래야 식이 깔끔해요. 안 그러면 식이 덕지덕지 붙었거든. 그래서 제일 큰 걸 식을 무한히 멀리 떨어지는 걸 뭐라고 잡았다고? 0으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만유인력이 한 포텐셜 에너지는 항상 식이 이렇게 표현된다고. 탈출 속도라는 걸 설명해 드릴게요. 탈출 방탈출. 루트 3 루트 3 탈출. 루트 3 탈출. 내 궤도를 벗어나는 빠이빠이 누구든 궤도 빠이빠이. 자, 지구 질량 라지엠, 지구 반점 라지엠. 여기서 탈출 속도 이상으로 쏴야 지구로 다시 안 떨어져요. 탈출 속도가 느리면 쟤는 어떻게 됩니까? 올라갔다 결국은 떨어져요. 자, 얘를 탈출 속도는 뭐냐? 무한히 멀리까지 도달할 수 있는, 지구로 안 떨어져야 되니까 무한히 멀리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최소의 속도예요. 그럼 여기 가서 뭐 한다고? 저 속도로 가서 여기서 정지한다는 뜻이에요. 이걸 가지고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가지고 시간 한번 써볼게요. 여기서 가지고 있는 역학적 에너지나 여기 가서 역학적 에너지 서로 어떻다? 같다. 그러면 마이너스 R분의 G 라지 M 위치 에너지 플러스 2분의 1 M V 제곱. 여기가 기준점이야. 위치 에너지 얼마? 0. 여기 가서 정지했어. 온도 에너지 얼마? 0. 그럼 V2 값이 나오죠. V2는 뭐라고 하나요? 루트 R분의 2 G 라지엠이 된다고. 이거는 지구 반지름이고 이 라지엠은 지구 질량이고 얘는 상수예요. 다 때려놓고 계산하면 얘가 다락 11.2 km/s면 돼요. 1초에 11.2km만 가게끔 쏴주면 지구로 안 떨어져요. 쉽다. 1초에 나와 1초. 아 아니야 20초에. 야너 차 타고 당근 먹으러 가면 야, 지금 탈출하고 너 꼴보기 싫으니까 내가 집어 던지면 너 오줌 나가겠네? 좋다. 그건 좋다. 꺼져 새끼야. 지구를 떠나가라 할 수 있겠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 근육은 당근. 자, 그래서 초강력 근육을 가진 근육을. 그만해. 쌤 머리로 너무 묶어가지고 날려버려. 너다 죽어. 상절고 만들어줍니다. 나무절고. 쌤 머리 양갈래를 해가지고 한쪽 귀에다 묶고. 탈퇴. 그만하자고. 자, 탈출 속도 그래서 저거예요. 그럼 다시 탈출 속도가 이건데 지구 말고 다른 천체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자. 반지름이 개짜가 수성. 질량은 개커. 좀 닥쳐 이 개야. 반지름이 개작고 질량이 개 커지게 되면 탈출 속도도 개 빨라지겠죠. 이 탈출 속도가 빛의 속도보다 커지면 빛도 못 빠져나간다는 뜻이에요. 그럼 블랙홀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블랙홀의 정의가 뭐야? 빛조차도 빠져나갈 수 없는 거다라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중력적이 너무 강하니까 빛의 속도보다 더 빨라 탈출 속도가. 그러면 빛조차도 빠져나갈 수 없죠. 그럼 모든 물체가 빠져나갈 수 있어 없어? 없어. 저게 블랙홀이야. 그래서 블랙홀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잡아야 돼? 천체의 사이즈, 반지름은 작고 질량은 객화된다고. 그럼 태양이 지금 현재 태양이 내 주먹만 해줘. 오. 사이즈가. 그럼 엄청나게 큰 블랙홀이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질량인데 매우 작은 크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럼 그 주변에 엄청나게 큰 중력장을 만들어내겠죠? 그럼 빛의 속도를 가지고 있어도 못 빠져나가요. 그 탈출 속도 그 라인이 되는 지점이 사건의 지평선이에요. 오늘 이해됐어요? 블랙홀은 그게 블랙홀이다라는 거고요. 이 블랙홀은 지금 관측된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실제로 블랙홀은 어떻게 관측할까요? 그림자. 신호 보내고 신호 안 오면 오 블랙홀이다. 저기서 잘해서. 자, 블랙홀은 넌 우주로 나간 신호가 오냐? 유턴하게 하면 만들면 되지 않아? 어? 어떻게 쉬는 거야? 전방 500km 한 유턴을 하세요. 빛에다 넌 얼마 후에 유턴해야 되는 빛이라고 이제 오케이 빛이 그러고 다니진 않잖아요. 그럼 근데 신호 실제로 초음파. 블랙홀 근처에 있는
천체들 입자들이 있을 거야 아니에요. 얘네들이 블랙홀로 딸려 들어가요. 그럼 걔네들 입자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가 줄어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걔가 가지고 있던 줄어든 에너지가 빛의 형태로 빠져나와. 이 빛이 X선 형태로 보통 빠져나오거든요. 그래서 블랙홀 주변에서는 그 물체가 딸려 들어가면서 빠져나오는 X선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블랙홀의 존재 여부를 확인을 해요. 그리고 우리 은하 아시죠? 우리 은하. 네. 태양계가 속해 있는 우리 은하 있잖아요. 태양계는 우리 은하를 중심으로 돌아요. 왜? 우리 은하 중심에 뭐가 있어요? 거대 블랙홀이 있어요. 와. 이 거대 블랙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은하에 있는 천체들이 다 돌고 있어요. 그런 거 다 계산하면 얘의 사이즈가 얼마고 얘의 질량이 얼마 이런 것들 다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블랙홀의 존재 여부는 그렇게 확인하고 여태까지 확인된 블랙홀만 몇 천 개 될 거예요. 자, 뭐 선생님 근데 왜 개 큰 질량인데 부피가 개 작아지면 블랙홀이에요? 빈도 높다. 아니 설명 좀 했는데 수업을 안 듣는 와 아저 시계 대입을 하면 되네. 여러분들 빛의 속도보다 빠른 속도를 가진 물체는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없잖아요. 그럼 이만한 사이즈 탈출 속도가 빛의 속도보다 커지게 되면 그 천체에서 빠져나오는 모든 것들이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다 떨려 들어간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만들어진 게 블랙홀 개념이에요. 블랙홀 안 사라져요. 모르죠 그거. 어? 영원이란 말은 왜 붙여요? 영원이란 말은 도대체 과학적으로 무슨 말이에요? 아 블랙홀은 사라지지 않습니까? 언제 사라지나요? 모르죠 그 부분. 근데 그럴지도 몰라요. 진짜 이건 몰라요. 기본적으로 관측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 블랙홀이 나중에 중간에 어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천체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태양 같은 천체들이 최후를 맞으면 뭐가 돼요? 백색 외성이라는 게 돼요. 태양보다 훨씬 더 큰 질량을 가지고 있는 항성들이 최후를 맞게 되면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와 슈퍼노바. 백색 외성이라는 게 뭐지? 적색 거성. 적색 거성은 그거고 중간 단계고 적색 왜? 중성자별이 돼요. 아. 이런 형태로 되기 때문에 블랙홀이 말 그대로 나중에 뭔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서 어떻게 될지 그런 것들이 예측하는데 그런 건 자세히 몰라요 저는. 워낙 범위가 넓고 해서 관심 없어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잘 모른다. 그래서 블랙홀의 개념이 뭔지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이게 무엇에 관심이 블랙홀 주변에서는 시간이 느리게 간다. 중력이 크면 시간이 빨리 간다. 느리게 간다. 느리게 간다. 아하. 중력이 크면 시 공간 자체가 어떻게 됐다고? 휘어져 있다라는 거. 그래서 빛이 휘어진 것처럼 보이게 된다라는 거. 오케이? 자, 선생님 봐. 일반 상대성 이론은 가설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상대성 원리. 보이는 물체의 모든 물리 법칙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당연한 얘기잖아. 두 번째가 뭐라고? 등가 원리. 등가 원리가 뭐라 그랬어? 중력에 의한 현상과 관성력에 의한 현상은 구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그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설명 제가 해야 될 건 다 했어요. 중력파라는 것입니다. 페이지 몇 쪽을 보시면 119쪽 맨 마지막 쪽을 보시면 뭐가 나온다? 중력파. 파. 읽어볼게요. 중력파.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질량에 따른 시 공간은 왜곡이 된다. 휘어진다 그 뜻이에요. 전하를 띈 물체가 진동할 때 생기는 전자기파처럼 거대한 별이 폭발하거나 블랙홀끼리 충돌하는 등 급격한 질량 변화가 있을 때 시 공간의 일그러짐이 파동처럼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뭐라 부른다? 중력파라 부르는 거고 이 중력파를 한 10년 전에 검출을 했어요. 네. 아직 10년 안 되지 않았어요? 10년 전쯤이라 얘기했잖아 새끼야. 그럼 10년 딱 10년 전에 얘기한 게 아니잖아 저 시골로. 그래서 그 중력파를 검출한 사람들이 아이디어 내고 실제 장치 만들라고 그걸 다 확인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세 분이 노벨상? 노벨상. 노벨 물리학상을 탔고요. 오. 그 중에 한 사람이 아인슈타인. 아니 그냐고. 노벨상. 스티븐 호킹. 노벨상은 살아있는 사람만 줍니다. 전광쌤. 뒤집으면 안 죽어요. 한 명이 죽었어요. 아 근데 그렇네. 그중 한 사람이 여러분들 우주와 관계되는 되게 유명한 영화 아는 거 뭐 있어요? 인터스텔라. 인터스텔라. 그 인터스텔라에 그 과학적으로 자문을 준 사람이 있어요.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K 무슨 아니 뭐라고? 뭐야 키 뭐야. 갈세 이거?
이거 코스모스 작가잖아 그거는. 칼색은 너무 많이 갖고 너무 많이 갔어. 코스모스 코스모스 저자 얘기하는 거잖아. 할색이거. 그분 너무 많이 다 갖고 없애이게. 너무 많이 갔어. 무슨 깁슨이가 그랬던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난다. 이름이 깁슨이 아니고 아니, 어쨌든 그 그 사람이 그 인터스텔라에 자문했던 사람이에요. 이런 거 이렇게 표현해도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예, 그런 여러분들 그런 영화 볼 때는 꼭 과학자들이 자문을 다 해주거든요. 이게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럴싸하게 자문을 해줘야 되는 게 맞으니까 거기에 그대로 다 하진 않아요. 재미가 없으니까 거기에 영화적으로 어느 정도 예, 표현을 해줘야 되는 게 관객들을 위주로 해줘야 되는 게 있으니까 그 표현 말고 나머지는 웬만하면 과학적 논리에 맞게끔 설명하려고 하거든. 미치에 그거 자문했던 사람이에요.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아이디어를 낸 거거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충격파를 검출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실제로 그렇게 검출한 사람 해가지고 그 사람들 한 10년 전쯤에 정확히 모르겠지만 예, 충격파를 검출을 했고 예, 그 사람들이 지금 예, 노벨상을 탄 거예요. 지금 뭐예요 그 사람? 얘 누구 있나 이제? 돈 받으면 인터스텔라 아니 틀을 아니 만들고 뭐 눈도 눈도 있고 눈도 눈도 있고 영화 자문됐겠다 이렇게 그냥 놀자 이런 거. 얘냐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녹았다고 생각해? 이게 무슨 막말이야 이 새끼야. 너 같은 거 영상을 찍고 있어서 끄고 얘기했는데. 자 숙제는 숙제가 어디에요? 페이지 100, 24. 20, 20, 4쪽부터 몇 쪽까지? 29쪽까지. 29쪽까지 놀라운. 숙제라는 거. 뭐야 이거? 자 그다음에 네. 시끄러. What the hell? 왜? 뭐야 이거? 자 그다음에 마지막 한마디 하겠습니다. 시끄러. 충격파. 한마디 못하죠. 우리가 너무 심해요. 4월 6일이잖아 오늘. 네. 다음 주가 4월 13일이고 4월 20, 4월 27인데 잘 들어. 4월 27일은 내신 휴강이에요. 와. 수업 자체가 아예 없어요. 어린 것은요? 어린 것들. 어린 거. 4월 20날은 야 4월 20날 내신 끝난 사람 있지? 방금만 그러죠. 가만은 없어? 저 내신 안 보는 사람은 지도 빼고 없어? 네. 다 봐. 그래. 이날은 문제풀이를 할 거예요. 지금은 없는 거. 넌 노는 거야. 중학교 2학년 시험을 보시는 분들은 그때 나오셔도 되고요. 안 나오셔도 되고요. 내신 준비가 급하다 하면 안 나오셔도 내신 준비 하시고요. 내신 준비 안 한다, 특별히 할 거 없다, 그럼 나오셔서 문제풀이 들으시고요. 이제 이해됐어요? 예. 이거는 선택적으로 하시는 거고 다음 주는 제대로 수업하는 거고 다음 주 또 빠지면 뒤진다. 다음 주 근데 헬스 깜짝 근데 성현이 누나는 계속 하셨잖아요. 너는